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지금 옥순에 대한 방송 분량이 상당 부분 편집이 된 것처럼 보여서 그에 대한 추측 그리고 별의별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방송을 봐서 알겠지만은 옥순 분량이 편집이 되면서 이야기의 서사가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특히 순자가 우는 그 부분, 제가 아무것도 배경 지식을 모르는 상황에서 저걸 본다면은 순자는 그냥 여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 옥순이 말했던 그 부분, 내 마음속의 1등은 영숙이야. 이 이야기 하나만 듣고서 저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는 그렇게 예민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 같고, 자기의 감정조차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끔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편집 혹은 그렇게 상당 부분 편집을 할 거라고 하면은 순자에 대한 부분도 완벽하게 날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중요한 거는 결국은 피해자인 순자가 또다시 2차 가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굉장한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미방분, 편집된 부분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미방분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순자에 대한 서사가 지금 굉장히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편집된 부분이 필요하다. 다만 그 수위가 좀 높다라고 하면은 B 처리 정도는 해도 되겠죠. 우리는 정확하게 워딩, 어떤 워딩을 했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방송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 방송 심의에 걸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B 처리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나돌고 있는 게 AI를 썼다. 순자가 인터뷰하는 그 부분. 배경이 너무나도 똑같다. 옷이 똑같다. 응급실을 갔다 온 사람 치고는 너무나도 상태가 멀쩡하다. 그리고 옥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영숙이 데이트를 마치고 와서 2대1 데이트를 마치고 왔잖아요. 마치고 와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거의 아무 말도 못했다. 사이에 끼지도 못했다. 그렇게 막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처음에는 옥순이 서 있었어요. 그렇게 서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옥순이 누워 있더라고요. 옥순이 거의 뭐 옆으로 누워 있는지 엎드렸는지 그 상태로 뒤죽은 듯이 조용하게 누워 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AI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옥순이 그 걸스 토크 그 세 명의 대화를 이탈을 해서 저렇게 조용하게 잠만 잔다. 지금까지는 대화를 항상 주도했어요. 분위기를 주도했고 대화를 이끌어갔고 분위기를 조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저 순간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하게 누워서 잠만 잤을까? 뭐 몸이 안 좋아서 뭐 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뒤에 보면은 옥순이 기침을 하기는 해요. 기침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저는 TV 보다가 밖에서 누가 기침하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누가 기침하는지 찾아봤거든요. 옆집 아저씨가 기침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TV에서 나오는 기침 소리였고 누가 저렇게까지 기침을 하나 봤더니 옥순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기가 조금은 걸린 상태인 거는 같다. 기침을 하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 편집도 사실 너무 이상하게 했고 일부러 티나게 저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작진 입장에서는 뭔가 옥순이 자연스럽게 편집돼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여주는 게 싫은 거지. 제작진 입장에서도. 그래서 논란을 더 일으키려고 기존에 방송이 이미 됐고 재방송 부분을 편집을 해서 일부러 재업로드를 한 거죠. 사실 그렇게 재업로드를 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물론 눈치는 챘겠죠. 그런데 이미 수십만이 봤던 그 영상을 내려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오히려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편집을 했다면은 이렇게까지 억측이 나오거나 이런 AI 썰이 나오지도 않았겠죠. 뭐 AI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이상했다. 갑자기 옆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정보를 시청자들이 얻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분명히 뭔가 있는 게 눈에 보이고 뻔히 아는데 그거를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또 감춰버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순자가 119를 타고 실려갔잖아요. 자, 그러면은 순자가 조금 더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돼요. 아, 진짜 아프구나. 물론 대부분의 99% 이상의 시청자들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짜 고통스러워서 스트레스 때문에 장이 꼬여서 119에 실려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이해 수준으로 그거를 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닐까? 관심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0.1%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자의 서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세 명이 나눈 대화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회자들 있잖아요.
송혜나가 한 얘기도 그렇고 데프콘이 한 얘기도 그렇고 그 상황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숙이 근데 나 누군가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 것 같은데라고 했을 때 그거 아니야라고 다들 반응을 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본인 발에 걸려서 넘어진 거라고. 그런데 갑자기 송혜나가 진짜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말 조심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영숙이 누군가의 발에 걸려서 넘어진 것 같다라고 분위기를 조장하려고 했을 때 그때 송혜나가 그거 아니에요. 이희경은 본인 발에 걸려 넘어진 거라고. 이미 그 상황적인 얘기는 끝났어요. 그런데 또다시 말 조심해요라고 한다고? 안 맞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춘자가 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방송상에서 나온 거는 그냥 누군가의 발에 걸려 넘어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아이 뭐야 아니야 이런 반응은 나올 수 있지만은 말 조심해요 이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그 문장이라는 거죠. 말 조심해요라는 거는 본인들끼리 본인만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고 하죠. 다른 사람 얘기를 너무 저렇게 막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지도 않은 일을 나쁜 일이겠죠.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거나 그랬을 때 송혜나 같은 반응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데프콘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동족의식이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셋이서 뭔가 합의를 보고 같이 분위기를 조정을 하고 같이 한 의견에 동의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널들이 하는 얘기하고 방송에서 나온 화면이 매칭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작진 입장에서는 송혜나나 아니면 데프콘의 그 뒤에 했던 말들 말 조심해요. 이 부분을 굳이 안 넣었어도 돼요. 그렇지만은 넣었다라는 거 흐름상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러 넣었다라는 거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거를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상황적으로 봐서는 진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게다가 옥순이 일부러 그렇게 걸 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한 부분 사람들이 옥순이 과연 진짜로 저런 말을 했을까 그 워딩만 본다면은 춘자를 커버치는 듯한 사실을 바로 잡는 듯한 그런 말이거든요. 옥순이 완벽하게 춘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구나 좋은 얘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그조차 옥순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랑 저 워딩이랑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국 입장,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재거리였어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지만은 나는 솔로는 연애 프로긴 하지만은 결정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매칭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결혼시켜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혹은 그 무리 안에서 5박 6일 동안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5박 6일 동안 가둬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근하면서 5박 6일, 6일 일주일 동안 방송을 찍는 거하고 가둬놓고 철저하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성에 대해서만, 사랑에 대해서만,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얻을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라. 그러면은 평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의 일부가 극대화돼서 나타나거든요. 잠자고 있던 본능이 깨어나게 되고 혹은 평소에 보였던 모습이 조금 더 강화돼서 보이거나 그대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기업의 존재 가치,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윤 창출이에요. 이윤 창출. 윤리적인 소명, 이런 다른 부차적인 것들도 있지만은 이윤 창출이 가장 주된 목적이고 그게 없으면은 존재 가치가 없다. 방송국이 비슷해요. 철저하게 돈의 논리가 지배되는 곳입니다. 내가 이 장면을 내보내서 시청률이 올라가고 광고주가 좋아하고 돈이 되면은 내보내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런데 갑자기 출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좀 너무했나? 편집을 내가 너무 악마같이 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면서 내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들 싹 내리고 다시 아름답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편집해서 내보낸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속사정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기업의 존재 가치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 보니까 그 유튜버 중에서도 무슨 연애 관련된 대형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알고리즘으로 떠가지고 봤는데 처음에는 옥순을 비난하고 그 삼총사 그 무리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그 세 명을 커버 쳐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과연 옥순이 편집을 요구를 했나?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거였는데 결론적으로는 관련된 기사를 내보내면서 그게 아니고 그냥 스스로 제작진이 알아서 편집을 한 거다라는 식의 결론을 냈어요. 물론 본인의 주장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기사를 핑계대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물론 남 PD가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출연자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이 진실이 담긴 부분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기사들만 나오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고 반대급부의 기사, 반대급부의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논란을 일으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침묵입니다. 침묵. 자, 그리고 또 있잖아요. 옥순이 영숙한테 내 마음속에 1등은 너야. 이 얘기를 영숙한테만 했으면은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영숙을 좋아하는데, 혹은 좋아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 지금은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면은 몰래 가서 귓속말로 나는 네가 1등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당사자한테만 몰래 얘기를 하는 거하고,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지만은 응원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거를 막 사방이 들리게끔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라고 넓은 들판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방음이 안 되는 방에서 혼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 방에 소리 지르듯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한다. 그거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게다가 영숙이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그 장면도 통으로 편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경수가 영숙을 불러내서 대화를 할 때 이제 휴대폰 너한테 쓰려고 했는데 못 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때 거기서 영숙이 얘기를 해요. 손바닥 다쳤다는 얘기를 또 하고 사람들이 나보고 1등이래. 그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라는 거는 이제 옥순을 포함한 나머지 출연자들이겠죠. 자, 그런데 그 얘기를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했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옥순 말고 다른 사람들 모두가 우리도 네가 1등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정황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옥순이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소문도 막 돌고 있고, 문제가 될 만한 그 장면들, 혹은 서사가 부족한 장면들, 서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 이게 자극적인 방송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서사를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옥수는 지금 솔로나라 안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솔로나라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전체적인. 그래서 옥순이 어떤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출연자들의 심리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나오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번 방송도 딱 봐도 이해도 안 되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흐름이 왜 저렇게 흘러가는지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편집을 과연 방송국 애들이 몰라서 저렇게 했을까? 편집 도사들이에요. 편집 박사들이고. 그런데 일부러 친하게 저렇게 편집을 했다라는 거는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닐까, 시청자들한테.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는 거는 시청자들이 아니고 방송국 사람들, 제작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난 16기 때 어마어마했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교보제로 쓰일 만큼, 인간관계, 인간 군상에 대해서 교육용 자료로 쓸 만큼 굉장히 파장이 컸고 이슈화가 됐어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도 편집 논란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번 31기도 저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필요한 교보제로 쓸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런 학교 내 사내 왕따, 은따, 그런 언어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가끔 그런 글들이 있어요. 혼자가 너무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 싫으면 싫다, 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글들도 가끔 있는데 그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몰라요. 절대로. 답답하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지만 결국은 그게 서서히 스며드는 거거든요. 일명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서서히 젖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가해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모습만 보더라도 약간 경직이 되고 PTSD가 오고 내가 조금 위축되게 되고, 그래서 저항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불관계라도 그렇고 친구관계, 직장 내 동료라고 하더라도 그런 심리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위축이 되게 됩니다. 당하는 사람들이 뭐 바보라서 당하겠어요. 그런 심리적으로 의뢰 관계에 있게 되고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그게 1대1이 아니고 다대1이 되는 순간, 다수와 소수가 맞서는 순간, 이거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또라이가 되는 거. 내가 또라이급으로 대응을 하고 반항을 해야 겨우겨우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학교 폭력에서도 집단 폭력과 1대1 폭력, 이거는 달라요. 수위 자체가 다르고 처벌 자체가 다릅니다. 특히나 어린 나이일수록 집단적으로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엄청나게 다르죠. 그렇지만은 실제 권선징악이 이루어지느냐, 모든 악당들이 다 처벌을 받고 주인공이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고
항상 가해자의 편이고 강자의 편이다. 왜 그럴까? 간단하거든요. 가해자의 편에 서야 조용해집니다. 사건 처리가 쉬워지고 피해자에 서는 순간 사건이 커지고 시끄러워지게 돼요. 그리고 해결하는 게 복잡해지고 너 하나만 조용하면 돼. 너만 희생하면 돼. 보통 학교 폭력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뉴스만 보더라도 항상 그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하고 선생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 당사자와 가족들만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사과문을 쓰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사과문 쓰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진심으로 사과할 때 그거는 내가 이게 진심이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진심이라면은 그게 느껴지고 전달이 되거든요. 자,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군중심리로 어떤 일을 벌일 수도 있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진짜 나쁜 행동을 했구나.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했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죠. 본인의 평소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최소한의 사과 정도는 하고 시작을 하죠. 물론 사과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진심이고 잘못을 반성한다. 이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자, 사람들이 혼자의 모습, 우는 모습을 보고 뭐 같이 울었다는 분도 계시고 마음이 아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게 순자가 지금까지 절대 선이라서 진짜 내가 봤을 때 이번 기수 모든 기수를 통틀어서 최고의 출연자라서 그래서 그런 감정을 갖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뭐 순자도 미숙한 모습도 많이 있었고 부족한 모습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비난도 많이 받았었죠. 그렇지만은 그거하고는 별개죠. 이거는 내가 완벽해야만 내가 완벽하게 절대 선이어야만 공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나도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겠구나. 혹은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공감이 된다. 혹은 내가 아니라 내 가족, 내 지인이 저런 일을 당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난다. 내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공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고 사람들이 그래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더 글로리 또는 학원 폭력물 이런 거를 보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분노해하죠. 공감을 하고 슬퍼서 눈물도 흘리고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영화라는 거를 드라마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는 솔로는 연출된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리얼리티예요. 게다가 카메라가 몰래카메라처럼 숨겨놓고 찍는 게 아니고 대놓고 적게는 몇 명, 많게는 한 열댓 명이 같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나를 찍고 있다라는 거. 그런 상황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기가 막힌 거죠. 아무튼 지금 뭐 옥순이 어떤 얘기를 했다더라, 누가 어떤 얘기를 했다더라 라는 카더라 소문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옥순 입장에서도 자기가 하지 않은 일, 자기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그런 추측성 기사라든지 이야기가 나오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지만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숙 입장에서도 옥순이 편집당하니까 내가 타겟이 됐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자, 출연자 보호 목적이었다면 왜 영숙은 보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정희는 보호를 안 해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영숙이나 정희 입장에서는 옥순의 분량이 줄어든 만큼 내 모습이 더 부각이 돼서 한 3초만 나올 거를 10초, 20초 나오니까 내 모습이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고 각자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편집을 이상하게 해버리면은.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묵음 처리를 하든지 그런 비속어 같은 것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방송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 자연스럽게 편집을 하든가 일부러 부자연스럽게 편집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두 사람이 인연이 되든 아니면 서로 왼수가 되든 그런 서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서사 없이 결론만 떡하니 보여주면은 이게 왜 그럴까? 사람이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내죠. 그 상황을. 이랬을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야. 근데 실제 그 장면을 보면은 안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순자뿐만 아니고 옥순, 영숙, 정희 모두를 포함한 출연자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맥락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손질당한 부분들은 좀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누구 한 명을 몰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시청자들도 이런 상황이구나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저럴만 했구나. 그래서 누가 이렇게 됐구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리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그 편집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이상한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진짜 제가 들어도 너무 저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 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그 장면에 대한 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